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도대체 왜 됐을까?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마도 영원히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 그 판결은 순수하게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때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생리상. 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어요. 3명. 근데 보통은 그 재판은 한 사람 명의로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 진행하게 돼 있는데 조의원 판사. 예, 조의원 부장판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의원 부장판사가 하기는 하지만 신문도 혼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기각을 했다가 재청구가 되면 처음에 기각했던 판사가 하진 않아요. 조의원 판사가 이제 안 맞나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판사가 맡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보엽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영장전담 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각을 했는데 사건이 일로 갔어요. 전 무조건 구속이죠. 예. 그럼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합니다. 이게 사건 내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세 사람이 의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의원 판사 말고 나머지 셋의 의견도 거기 반영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수석부장의 의견을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수석부장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중에 수석인 사람. 총 4사람의 의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법원계 추측은 첫째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내진 4명이 이 결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평소에 조의원 부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친재벌적인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영장 기각 사유가 그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했었던 분량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시합을 했다. 네. 시합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옮겨서 적은 거다. 예.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의사소통까지 의심을 좀 해봤는데 그런 흔적은 발견을 못했고. 그런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죠. 예.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는 판사들, 영장전담 판사 셋 사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됐을 수도 있으나 형사수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상당히 기수가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승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그 영장전담 판사의 앞으로의 승진에 관여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하. 그 사람이 무언가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하기가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인사구조상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대기업의 로비가 들어갔다면 조의원에게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판사 수석에 올라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보자면.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데 더 사실에 근접한 거는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보다는 그 정도 연차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사고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예. 그러니까 조의원 부장의 제가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원의 생리와 논리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형사수석 부장이 그 3사람과 함께 논의를 하다가 이재용을 구속하면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3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번 가설. 예, 1번 가설. 저는 물론 재벌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그 영장전담 판사의 앞으로의 승진에 관여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하. 그 사람이 무언가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하기가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인사구조상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대기업의 로비가 들어갔다면 조의원에게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판사 수석에 올라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보자면.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데 더
사실에 근접한 거는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보다는 그 정도 연차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벌과 같은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도대체 왜 됐을까?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마도 영원히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 그 판결은 순수하게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생리상. 법원의 생리상. 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어요. 3명. 근데 보통은, 그 재판은 한 사람 명의로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 진행하게 돼 있는데, 조의원 판사. 다른 사건에서 했었던 분량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취합을 했다. 네. 취합을 그래서- 했거나 다른 사람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자기가 옮겨서 적은 거다. 예.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의사소통까지 의심을 좀 해봤는데 그런 흔적은 발견을 못했고, 그런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죠. 예. 오히려 있었다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는 판사들, 영장전담 판사 셋 사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됐을 수도 있으나, 있다. 형사수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상당히 기수가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승진사 말고 나머지 셋의 의견도 거기 반영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수석 부장의 의견을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수석부장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중에 수석인 사람. 총 4사람의 의견이 그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법원계 추측은, 첫째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내진 4명이 이 결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평소에 조 의원 부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친재벌적인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영장 기각 사유가 그 사람이 조 의원 부장 판사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조 의원 부장 판사가 하기는 하지만 신문도 혼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기각을 했다가 재청구가 되면 처음에 기각했던 판사가 하진 않아요. 조 의원 판사가 이제 안 맞나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판사가 맡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보엽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영장전담 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각을 했는데 사건이 일로 갔어요. 전 무조건 구속이죠. 예. 그럼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합니다. 이게 사건 내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3사람이 의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 의원